8살 무렵이었다. 동생 유나와 틀어지기 시작한 게. 당시 엄마는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고 이모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지만 회복은 더뎠고 우울증까지 찾아온 상태였다. 아버지는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라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고, 부모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뇌졸중 때문에 가평으로 이사한 친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한 아이만 맡아주겠다는 할머니에게 가게 된 건 6살이었던 동생 유나. 근처에 초등학교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고 8살짜리가 더 손이 가지 않았을 테니 합리적인 결정이었는데 유나를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유나를 보러 가면 유나는 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아버지를 기다렸고, 갈 수 없다는 걸 알면 난동이 일어났다. 유나는 2년을 떨어져 살다가 돌아왔는데 나를 향한 유나의 증오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애는 내가 자기 걸 다 훔쳐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다. 유나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빼앗고 가로챘고 대학에 가서 따로 살게 되면서 더는 유나와 엉키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사이가 좋지 않은, 잘 맞지 않는, 서로에게 가진 나쁜 기억과 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매일 뿐이었다. 내가 짝사랑했던 남자와 유나가 결혼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나는 유나가 그 남자 준영을 나의 연인으로 믿어서 그와 결혼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고 그때 두 사람과의 인연을 끊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도진 엄마의 집으로 나는 다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불쌍하거나 보살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밤마다 전화해 끝없이 울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시달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유나는 딸 지유를 떠안겼고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작은 사업체에서 일하던 유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았고 준영과 이혼했다. 그리고 곧 아들이 하나 있는 동갑내기 남자와 재혼했다. 물론 유나의 이혼과 재혼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유나의 남편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준영이 어느 날 불쑥 전화해 나를 꼭 만나야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날 문화부 기자로 일하는 나는 취재차 충주에 가야만 했는데 희한하게 낯선 준영의 막무가내 부탁에 취재길에 그를 동행시켰다. 한때는 학교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준영.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긴 아버지가 된 준영의 모습은 초라했다. 차에 올라탄 준영은 차마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자겠다며 충주에 도착할 때까지 깨지 않았다. 준영을 깨우지 않고 내려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준영은 없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간다는 문자만 남긴 채였다. 그 후 준영의 여동생 민영이 드자비할 기세로 찾아와 오빠가 사라졌으니 유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자매끼리 짜고 오빠를 홀랑 벗겨먹었다며 악을 쓰는 민영을 피해 카페를 빠져나온 그날, 남편의 아들이 돌연사했다며 지유를 데리고 있어달라는 유나의 문자를 받았다. 엄마는 한 달 예정으로 이모가 있는 모스크바로 떠난 후였기에 지유는 온전히 혼자 보살펴야 했는데 유치원에 들어서서 발견한 지유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제 할머니에게도 해본 적 없는 어리광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일주일쯤은 입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지유의 옷가지를 집어들고 재혼 이후 처음 만났던 유나의 남편 말을 곱씹었다. 유나의 남편은 유나가 지유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고 했다. 유나와 지유는 온 적이 없고 그들이 집을 나갔다는 날은 준영이 사라진 날이었다.
제 오빠를 찾는 걸 포기할 리 없는 민영이 보내온 메일에는 마지못한 약간의 사과를 곁들인 유나가 대학생 때 사귀던 남자들이 자살과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에 대한 의문이 들어있었다. 읽는 걸 관두고 싶은 길고 얼토당토하는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끊어낼 수가 없었다. 유나에게 인간은 딱 세 종류였다. 승자와 패자, 모르는 자. 승자에겐 입안에 혀처럼 굴고 패자에겐 송곳니로 군림했으며 모르는 자는 입냄새쯤으로 취급했다. 유나는 분명 욕심이 많은 아이였지만 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합쳐지면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 나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유나가 만났던 남자들의 죽음, 돌연사한 남편 아들과 준영의 실종, 지유에게 엄마와 대체 어디 있었는지, 아빠와 함께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지만 제 엄마의 믿음 강한 신도로 자란 지유에게서는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처럼 유나의 존재에 대해 아예 잊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준영의 실종과 지유의 불안함을 모른 척 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나의 동생 신유나, 그 애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